자, 문 닫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아, 이제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6페이지. 자, 이번에는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예제 1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외부 남는 점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3번은 빼고요. 3번 빼고 1, 2, 4번을 볼 거예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수직선 위의 점이고요. B라는 점은 6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6이다. 자, 그러면은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두 점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점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죠? 3분 AB의 길이를 찾겠다. 그러면은 얘는 자, 절대값을 붙여서 구하셔도 돼요. 6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구하시면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8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그치? 뭐 숨 쉬듯이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3분 AB를 5대 3으로 자, 순서를 다 쓰면서 갈게요. 3분 AB를 5대 3으로 내분해라. 자, 어떻게 적용하냐면 M 대 N으로 자 5대 3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놈의 좌표를 씁니다. 마이너스 2 하고 6 이렇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5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요 두 놈 더해주시면 돼요. 5 더하기 3 이렇게 쉽죠? 자, 그러면은 얘는 8분의 얼마예요? 30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야? 24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 이렇게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분하는 점 P를 찾으라고 하면 자 P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자 PQ의 중점을 구하래요. 중점. 자, 중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점을 구하라. 4번. 중점을 구하라. 중점을 보통 우리는 라지 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얘는 1대 1로 내분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6, 크로스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얘는 6 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나누기 얼마?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요. 즉 얘는 4 나누기 2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중점도 역시 공식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중점 공식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중점의 공식은 자 x1과 x2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중점을 구하라고 하면 2개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돼요. 자,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얘는 1대1 여기에 평균 지점이에요. 평균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두 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제 1-1번하고 요제 1-2번에 2번에서는 외분점은 제외하세요. 그렇게 해서 총 3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하고 1-2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계산을 익숙하게 만들겠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 풀어놨네. 잘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승호는 뒤에 있는 내용 3번 있지. 3번에 해당하는 3번 이거는 조금 이따 갈 거야. 3번 유형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먼저 푼 사람들은. 자, 다 했어요. 자, 천천히 계산 틀리지 않게 내가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바로 대입해갖고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걸 외웠다. 그럼 이 외운 거를 적용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 공부가 돼요.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됩니다. 아니면은 문제를 드립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외울 때까지 풀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외운다 생각을 하고 풀어서,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맞지? 자, 일단은, 자, 유제 1-1번의 답은 8이고요. 유제, 8, 1, 9에요. 8, 1, 9. 유제 1-2번의 1번 답은 -1. 그리고 유제 1-2번의 3번 중점의 값은, 중점의 좌표는 2예요. 오케이? 다 나왔죠?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답이 좀 다르게 나왔다.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2번 넘어가서 3번부터 볼게요. 3번.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가세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의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서는 내분점만 구할 거고요. 2번에서는 역시 내분점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3번. 유형 3번에서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을 볼게요. 유형 3번에서 1번. 자, 점 A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3,7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B라는 점은 뭐로 나와 있어요? 6,4로 나와 있어요. 자, 3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라고 했어요. 자,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 내분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을 구한다고 할 때는 X 따로 Y 따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X좌표부터 구해볼게요. X좌표를 XP라고 쓰면은 좀 아래첨자 붙여주시면 조금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요걸 구하겠다고 하면은 2대1 밑에다 씁시다. 조금 더 밑에다 쓸게요. 자,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2대1 써놓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크로스 들어가서 크로스 돼서 얘는 얼마예요? 12 더하기 3 분의 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P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5니까 5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쵸? 자, 그리고 YP. 자, P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역시 2대1 써놓고요. 여기서는 7이랑 4죠. 7, 4, 크로스 해주시면은 되죠? 그래서 크로스 하면은 2, 4, 8 더하기 7 나누기 두 개 더한 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역시 15가 되니까 5가 됩니다. 그러므로 P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5,5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3,7. 왜 그림을 굳이 그리냐? 공식도 아는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실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도 접근이 훨씬 더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7 여기 있고요. 3,7 A. 자, 그리고 B라는 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굳이 요거를 나타내진 않아도 돼요. 6,4 요쯤 있겠죠. 여기가 B라는 점이 6,4예요. 자, 얘를 요렇게 연결시켰을 때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2대 1. 자, 요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놈과 요 놈을 쪼개서 요렇게 쪼갰다고 치면은 여기도 역시 2대 1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역시 2대 1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이잖아요. 그래서 3과 6을 2대1로 내분하는 요 지점은 X좌표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거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요 길이가 3이잖아요? 3인 길이를 2와 1로 내분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좌표를. 그리고 여기는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7이고요.
여기가 지금 4예요. 그럼 여기 역시 3이에요. 그쵸? 3이라고 하는 길이를 2대 1로 내보냈으니까 길이의 정보로 이행을 하면은 여기가 2의 길이가 될 거고 1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7에서 2를 빼서 5가 나온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얘가 잠깐만. 2번 문제에서 자, 4점이 있는데 2번에서는 A가 4,5 A가 4,5고요. B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2,A C라는 녀석이 B,3 그리고 D라는 녀석이 몇, 7,7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꼭지점으로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가 되느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얘는 당연히 얘랑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두 점을 이은 대각선 두 개의 교점이 무엇을 정확하게 2등분합니까?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가 같아요. 그 말인즉슨 요 점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점. 이 점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고요. 그쵸?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중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B, C, D라고 하면은 M이라는 녀석은 M의 X좌표는 XM이라고 합시다. XM은 두 가지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XM이라는 녀석은 자, 어떻게 됩니까? A와 C의 중점에 해당하는 좌표니까 이 녀석 2분의 뭐시기? 4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동시에 B와 D의 중점이에요. 2와 7에 대한 중점이니까 2분의 뭐시기? 2 더하기 7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B라는 녀석은 뭐가 돼요? 얘가 9고요. 얘가 4니까 B는 5가 될 거예요. 됐죠? 그지? 자, 그리고요. 너무 쉽나? 자, X의 M의 Y좌표를 구하겠다고 치면은 역시 A와 C의 중점이 어떻게 돼요? 요놈과 요놈의 중점의 Y좌표니까 2분의 5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아니지 여기 B와 D의 중점에 해당하는 녀석 즉 2분의 A 플러스 7과 중점이 같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A는 A는 3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A, B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뭐가 왜 틀렸지? A가 잠깐만. 이게 8이구나. A는 1이 되네요.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쉽죠? 자,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자, 유제 3-1번하고 3-2번. 유제 3-1번에서는 2번 제외하고 푸세요. 응? 3-1번에 2번은 제외하고. 외분점은 안 구해도 돼요. 문제 책이 다른가? 잠깐만. 저거 PQ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구나. PQ가 그렇지. 그러네. 외분점 Q를 이렇게 잡으세요. Q를 우리가 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잡고 푸세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잡고 푸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참, 왜 자꾸 여기 끼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구만. 청소하는 이모님께는 내가 죄송하지만 이거를 어쩔 수가 없다. 바닥에 대죠. 왜? Q 마이너스 1,0. 그래. 자, 다 구했습니까?
좋아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자, 3번 문제 보시, 3-1번의 답은, 3-1번의 1. 답은, 아직 하고 있는 사람? 오케이. 괜찮아요. 자, 다 한 사람들은 뒤에 있는, 자, 4번 유형을, 예제를 한번 좀 눈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 3-2번.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죠. 그 중에서는 특이한 녀석이 마름모죠.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말고는 그냥 평행사변형과 동일하죠. 이게 마이너스 1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아, 이게 X좌표 아니냐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오나? 잠깐만. 아, 평행사변형인 것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고, 얘는, 그러네. 오케이. 자, 3-2번은 지금, 내가 사실 이 문제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문제를 봤는데, 당연히 이건 평행사변형으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요거는 평행사변형으로 풀 수가 없네요. 일단은 요거는 세이브 해두세요. 3-2번은. 3-2번은 잠깐 멈춰주세요. 미안해. 자, 일단은 3-1번의 답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3-1번의 1번은 4,5고요. 그리고 3번은 2분의 3,2분의 5예요. 오케이? 자, 혹시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요새 3-1번 안 풀린 사람 없어요? 몇 번? 3번? 중점? 중점 구하는 거. 자, P가 지금 뭐가 돼요? 자, 3-1번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 P라는 점이 4,5고요. 자, Q라는 점을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PQ의 중점이니까, 요 두 놈의 중점이에요. 그래서 M은 뭐가 됩니까? X좌표 따로 2분의 4 마이너스 1 그리고요 Y좌표 따로 5 더하기 0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죠.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됐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뭐냐?
여러분 무게중심 다 배웠죠? 무게중심 다 알죠? 무게중심 없이 모르는 사람. 또 부끄러워서 또 말을 못하고 있구만.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자, 이 꼭지점에서 요 마주변은 대변에 대해서 2등분한 선이에요. 2등분한 선을 연결한 녀석, 과. 그리고 어떤 꼭지점에서 여기에 2등분한 점을 이은 요런 선. 그죠? 그지?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2등분한 점을 연결한 요런 선의 교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의 특징은 뭐예요? 각 꼭지점에서 중점까지의 거리 M1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 2대 1이다. 요게 성립하고요. 여기까지 길이도 2대 1이다가 성립을 하고요.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 2대 1이다가 성립을 하죠. 그치? 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어떤 좌표를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우선 A라는 녀석을 x1, y1이라고 둘게요. 자,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둘게요. 자, C라는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G라는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분을 배웠잖아요. 내분을 배웠으면 좌표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을 구하면은 이 M이라고 하는 요 좌표를 찾을 수 있죠. 그치? 맞죠?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점이니까. 그럼 요 놈의 좌표를 알았어요. 그럼 요 놈의 좌표를 알고 요 놈의 좌표를 알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뭐가 돼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치? 이게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세요.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머릿속에 넣었습니까? 입력 완료? 공식 외우는 거 말고요. 이 과정을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세요. 나중에 잊어버린다고 해도 공식을 잊어버렸을 때 과정을 알면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M이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 과정을 따라서 M의 좌표를 찾겠다고 하면은 중점이니까 2분의 뭐시기? x1 플러스 x2가 되고요. x2 더하기 x3구나. 자, x2 더하기 x3가 되고요. 그리고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a와 m을 선분 g를 찾겠다고 하면은 g라는 점은 g의 점은 뭐가 돼요? g는 a와 m,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내분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대 1 잡아 놓으시고 m을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여기는 x1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2분의 뭐시기? x2 플러스 x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자,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x2 더하기 x3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x1이 됩니다. 자,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뭐시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X좌표, G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얘는 3분의 뭐시기? Y1, Y2, Y3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평균, 좌표들의, 좌표 값들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1, x2, x3의 합에 나누기 3, y1, y2, y3 나누기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예제를 내가 굳이 풀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예제를 그래도 한번 안 풀면 서운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서운하죠? 자, 봅시다잉. 자, 그러면은 G의 무게중심 좌표가 여기서는
도형을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돼요. 자, G의 X좌표, X좌표를 구하겠다고 치면은, 얘는 세 점이 뚱뚱뚱 나와 있잖아요? 자, 3분의 뭐시기?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B 하고요, 플러스 3. 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3분의 2, B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놈의 좌표가 뭐예요? G점의 X좌표가 2니까 B값 구할 수 있겠죠? B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G점의 Y좌표 구하겠다고 치면은 3분의 Y좌표끼리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A 더하기 얼마예요? 2 더하기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얘는 3분의 얼마예요?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됩니까? A는, 뭐가 되면 되니?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4-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1번. 이제 4-1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요거는, 요거 설명 잠깐만 들어봐요. 바로 풀려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요거는 요 도형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A와 B와 C가 있을 때, 요 점을 2대1로 내분했고요. 2대1로 내분했고요. 여기를 2대1로 내분했어요. 2대1로 내분을 했어요. 그럼 요걸로 이제 만든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찾으라고 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PQR에 대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찾아주셔야 돼요. 2대1로 내분했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x1, 계산이 좀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x2, y2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런 것도 한번 일단 이렇게 찾아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자가 3개에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됐어요. 다 했어요? 응? 헷갈려요? 자,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들어가서 문제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실 아니야. 일단 해보세요. 카메라에 잡히나? 혹시나 이 수업 영상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경우가 혹시나 있으면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세요. 왜요? 그냥 내가 그냥 보면 댓글 이응 달아도 되잖아. 응? 어머니 아이디로 본다고? 뭐 어때? 그게 내가 어머니 아이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자, 단서란? 오케이? 자,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고, 진우 잘했고. 3분? 카레야? 아무튼 미안해. 삼분 카레 니들은 안 먹니? 고급 카레만 먹니? 아, 그래. 자, 한번 봐봐요. 한번 봐봐. 괜찮아. 자, 보세요. 방식을 조금 아쉬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x1 하고요. x2. 자, 얘를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어요. 자, AB를 2대1로 내분했다. AB를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x1과 이렇게 일단 삼각형 그릴게요. 자, 계산이 좀 많죠? 자, A, B, C로 잡아놓고 x1, y1, x2, y2, x3, y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2대1로 내분했어요. 내분한 점 P, 2대1로 내분한 점 Q, 2대1로 내분한 점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P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P점의 좌표 바로 구해볼게요. P점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자, 3분의 뭐시기? 예. 자, 거꾸로 역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x2, 2x2 더하기 x1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리고 3분의 2y2 더하기 y1 이렇게 되죠? 그치? 자, Q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3분의 Q라는 점은 역시 BQ를 2대1로 했으니까 2x3 더하기 x2 그리고 3분의 2y3 플러스 y2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R이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얘가 3분의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2x1 더하기 x2 x3 자,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3 자,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순환하는 형태의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얘가 지금 각각의 좌표가 나와 있죠. 얘는 1,3이고요 1,3이고요 얘는 몇 콤마 몇? 5,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봅시다. x와 y, 이거 계산이 좀 많아요. 자, 2x2 더하기 x1은 1이고요. 그치? 그리고 2x3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3 했으니까 3이 나와야 되겠죠?
이 x3 더하기 x2는 이거 15가 되고요. 이 x1 더하기 x3는 뭐가 돼요? 12가 됩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3개를 더해 보세요. 3개를 더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되니? x1이 하나, 3x1 더하기 3x2 더하기 3x3가 뭐가 되냐? 땅땅땅 더하시면은 30이 되죠. 즉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가 된다? 15가 돼요. 그치? 10이 되죠. 10이 됩니다. 자, 10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10으로 나온 상태에서 뭘 구해가지고 요 놈들하고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예요. 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 식을 가지고서 이제 요거 이제 2x1 자, 2x2 x2 플러스 x1이 얘가 지금 3이었잖아요. 빼세요. 빼시면 어떻게 돼요? x1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2가 7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2x3 자, 요 놈에다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요거 지우고 요걸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얘를 대입하면은 x3하고 x2를 만들고 싶거든요. x2하고 x3에 대한 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x2와 x3가 남게 요 놈을 어디 갔니? x2와 x3가 남게 하겠다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연립해도 되죠. 이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x2 플러스 x1이 3이고요. 여기다가 x1을 없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x1 더하기 x3는 뭐가 돼요? 12가 되는데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2를 곱해서 4x2 더하기 거기다가 더하기 2x1이 6이다. 이렇게 가시면은 요 두 개를 어떻게 빼주시면은 x3 마이너스 4x2가 6이 나와요.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x3 마이너스 x2는 뭐가 됩니까? 7이 되니까 빼세요. 빼시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2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2라는 녀석이 3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x3를 구하시면은 x3는 3분의 1 넘겼으니까 2분의 7? 3분의 22가 되겠죠. 자,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x1, x2, x3를 구해보라고 했냐면 고생을 시키려고 한 거냐? 좀 비슷하긴 해요. 자, 뭘 하고 싶은 거였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봐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겁나 길어지죠. 그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내분한 점들의 무게중심은 뭐랑 같냐면 원래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해요.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세요. 요건 여기다 써놓고 x3, y3.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뭐예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잡혀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예요.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예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0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굳이 x1, x2, x3를 구해보라고 시켰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니? 괜히 개고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놈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여기서 나오는 녀석이 결국 같은 계산의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y에 대한 거로 다 바꿨다고 치면은 여기는 9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뭐 계산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4에다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3y1, 3y2, 3y3가 얼마가 돼? 요거 더해졌으니까 18이 돼요. 즉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는 6이 되겠지요. 그치? 그래서 요놈의 값은 얼마예요? 3분의 6이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 너무하세요. 왜 이런 거를 나한테 그렇게 시키려고 했나요? 자, 다 필요해서 시킨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자, 이해됩니까? 괜찮아? 지호 오케이? 괜찮아요? 진우는 요걸로 풀었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해내면은 너무나 좋겠다. 자,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는 그걸 익혀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좌표 평면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 거리예요.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알고 있죠? 그쵸? A와 B가 있다고 하면은, A를 우리가 A, B를 B라고 당연히 읽겠죠? 자, 이놈의 거리. 찾는다고 치면은 길이를 찾겠다, 거리를 찾겠다 같은 얘기죠.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선분 AB의 길이는 당연히 B-A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절대값을 붙여서 아무거나 앞에서 뒤에 거,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거 빼셔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볼게요. y1 자, A 하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x2, y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책만 봐도 이게 대충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내분점의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뭘 사용했어? 기억 혹시 나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어? X좌표와 Y좌표를 분리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죠? 그지? 그죠? 맞죠? 아닌가?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뭐가 되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좌표에 대한 정보로 녹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셔도 돼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C라고 한다면 얘는 X좌표는 뭐가 돼요? X2 맞습니다. 자, 그리고 Y좌표는 Y1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놈의 길이가 나와요. 이놈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2 마이너스 X1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다? 이걸 모르겠으면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Y좌표산의 요놈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하는 거예요. 요놈의 좌표를 구하면 어때요? 요놈의 길이를 구하면 Y2 마이너스 Y1이에요. 자, 그런데 요놈이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요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자,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죠.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운 녀석이 나오죠. 그치? 그런데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괄호를 써서 요렇게 나타내시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점 A
x1, x2, y2. 자,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선분 AB는 어떻게 표현한다? 자,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외울 게 좀 있어요. 이해는 당연히 하셔야 돼.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두 점 AB와 BC. 자, 유형 2번에서 요 문제만 좀 먼저 볼게요. X, A와 B와 C에 대해서 각각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문제 보이시는 거 그대로 바로 풀게요. 자, 2번 유형에서 자,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AB의 길이는 루트 잡아놓고 아니 제곱해놓고 루트 씌워도 돼요. 2-1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자 그리고요 y좌표에 대해서 자 1-4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얘는 루트 뭐시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해서 얘가 루트 34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BC의 길이를 구하겠다 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BC의 길이는, 자, 루트, 일단 나중에 그릴게요. BC의 길이는 마이너스 1, 뒤에 거부터 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 놈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자, 4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 하나 더. 제곱 해놓고 루트 씌워버리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얘가 지금 루트 얼마냐? 루트 뭐의 제곱이에요? 4의 16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64 더하시면은 얘는 루트 뭐시기가 돼? 80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AC의 길이는 뭐가 되니? 선분 AC의 길이는 CA의 길이라고 합시다. 뭐 모두 상관없으니까. CA의 길이는 자, 루트 잡아 놓으시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1 자, 4-1의 제곱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루트 뭐시기 25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50? 50이 되나? 3에서 1, 그러네. 3의 제곱이구나. 땡큐. 자, 요게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4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얘는 어떤 삼각형이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뭐냐? 앞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따질 때는 보통은 길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거는 대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길이 정보를 이용해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길이 가지고 찾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번, 2-2번, 2-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C가 16이 아니라. 그러네. 4네. 미안해. 4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68이 되네. 68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봐봐. 얘는 요놈과 요놈 두 개. 자, 이놈이 이등변 삼각형인 건 맞는데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자, 요놈과 요놈이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을 하면은 뭐가 돼요? 요놈의 제곱이 되죠. 그치? 두 개 더하면은. 그래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빗변인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좋습니다. 나만 좋아. 아무튼 2-1번, 2-2번, 2-3번 바로 가봅시다. 자,
아, 왜 이렇게 신발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냐? 민망스 하구만. 어? 어? 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 없어? 어? 다시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나?
2-1번의 답은 마이너스 4고요. 2-2번의 답은 45도예요. 2-3번의 답은 3,0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풀고 있는 거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2-1번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리고, 물론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어떤 형태의 그림인지를 이해하면서 푸는 것 자체가 되게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그린해야 되는 거를 블루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그러면은 나도 여러분들의 호응에 맞춰서 그림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뭔 얘기냐면 봐봐요.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잘 봐요. 1,0이 있고요. 1,0이 있어요. 여기 1,0 요 점이죠. 자, 그리고 3,4가 있어요. 3,4면은 한 뭐 요 정도 있겠죠. 3,4가 있어. 뭐 이 정도면 되나? 아무튼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 점, 요 B가 있고요. 그리고 C가 X,5예요. X,5라고 하면 이 X,5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의 그림이냐면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Y는 5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선. 자, 요 Y는 5라고 하는 요 라인 있죠? 여기는 전부 다 Y가 5인 거잖아. 그쵸? 요 위에 어떤 점이에요? 그렇겠지? 맞죠?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 여기가 A고요. 요게 B인데, 맞니? A가 B인데 C라는 점은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어야 돼. 그럼 여기 요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릴 수 없지만 요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를 만족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 그쵸? 자, 여기가 지금 그래서 Y좌표는 5로 픽스고요. X좌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좌표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뭐시기 5-4의 제곱 1의 제곱, 얘가 지금 뭐가 똑같으면 돼요? 여기가 1,0이니까 자, 루트는 어차피 나중에 루트 씌웁시다. 그래도 우리가 요거 처음에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5의 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는 녀석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다 루트 어차피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다가 26이 되겠죠. 26이 되니까 x제곱 사라져서 넘겨서 4x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러므로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각 ABC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삼각형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분 AB와 BC와 선분 CA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2의 제곱 4 더하기 뭐야? 여기서 나온 소리인가? 4 더하기 4 더하기 16의 루트 씌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0 꺼내주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필요할 때 꺼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BC에 해당하는 거니까 BC의 길이는 얼마냐? 6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9 해서 루트 45가 되죠. 루트 45가 되고요. 자, 그리고 CA의 길이는 맞나? 뭔가 이상한데? BC의 길이 5 마이너스 1 6의 제곱 36 9 4 잠깐만 이 AB의 길이가 9
잠깐만. AB의 길이를 내가 잘못 구했네. 쏘리. 자, AB의 길이가, 루트 9 더하기, 요게 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루트 45가 나오네. 자, CA의 길이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 거니까, 9 더하기, 81. 이렇게 돼서 얘는 루트 90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놈과 이놈의 제곱이 더해지면은 얘가 나오죠. 이놈의 제곱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C고요, A고요, 이게 B가 되는 녀석이죠. 즉 여기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45도가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3번을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우선 2-3번은 마이너스 1, 자,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봐봐요. 자,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1 점 A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자, B라는 점이 2, 땡땡땡땡땡 뭐 이렇게 여기 2,4라고 합시다. B 2,4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X축 위에 있는 같은 거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라인 위에 같은 거리에 있게 하는 어떤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으라고 한 거죠.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X,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선분 AP의 길이는 뭐가 돼요? AP의 길이는 X 플러스 1의 제곱 뭐 그대로 하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놈하고 루트 씌워야 되겠네. 자, BP의 길이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날려주시고 계산하시면은 됩니다. 그죠? 요놈 두 개 같다고 하시면 되잖아.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하시면은 x가 3이 나와요. 자,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저기 이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배웠으려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파푸스 씨가 얘기한 중선 정리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파푸스가 누구냐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자, 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얘는 외워주세요. 외우기도 하셔야 돼.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뭐냐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요 A와 B에, C에 중점이 있어요. 자, 중점이 M이라고 합시다. 요걸 요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일단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A와 B의, 요놈의 길이 제곱 더하기, 요놈의 길이의 제곱은, 요놈의 길이 제곱 더하기, 요놈의 길이의 제곱 한 거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얘는, 선분 2 곱하기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워주세요. 일단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 번 정도 머릿속에 일단 넣어주세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일단 머릿속에 일단 외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중점이에요. 중점 내 표시를 안 했네. 자, 그러면은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도형의 수준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길이를 가지고서 증명을 할 거예요. 요게 주어져 있어. 얘를 무엇으로 해석을 한다? 좌표 평면상에서 다 길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어쨌든 길이를 나타내는데 좌표를 가지고 해석을 할 거니까 좌표가 가능한 단순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X축으로 잡겠습니다. 얘를 X축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Y좌표로 잡을 거예요. Y축으로 잡을 거예요. 요 중점을 지나가는 녀석을. 오케이?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면 A, B라고 일단 잡아둘게요. 자, 그러면은 C라는 점을 우리는 자, C, 0이라고 잡고 B라는 점을 어떻게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을 수 있걸랑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우선 요걸 증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선분 A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은 요 놈의 제곱이죠.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선분 BC의 제곱은 자, 뭐 그대로 써보시면 얘는 증명이 돼요. 자, 한번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렇죠? 아, BC의 제곱이구나. 아, AC의 제곱이죠. 뭐라는 거야?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두 개를 더하시면은 뭐가 돼요? 얘는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B의 제곱.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을 구해 봅시다. 선분 AM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M의 제곱은 AM의 제곱이 뭐가 되지? 요 놈의 길이잖아요. 여기는 원점이잖아. 0,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선분 BM의 제곱은 뭐가 돼요? 얘는 C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시면 어떻게 돼?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죠. 그래서 즉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은 되죠. 그럼 똑같아지죠.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외워준다. 이걸 풀이하는 방식을 외우는 것도 당연히 풀이하는 방식을 뭐 풀이를 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는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도형에서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적인 정보를 하거든요. 기하적인 정보, 이거를 우리가 그 뭐라 그러더라? 논증기하라고 그래요. 논증기하라고 하는데 도형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거를 논증기하라고 하는데 좌표 평면에서 그 기하적인 정보 있잖아요. 기하가 그러니까 도형 정보, 도형에 대한 공식들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상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공식들 있죠. 중학교 때 쓰는 도형의 공식들. 이런 공식들을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어차피 같은 도형이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도 좌표를 설정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파푸스 중선 정리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은 나중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뭘 증명하라고 했어요? 얘를 변형하는 파푸스 중선 정리 말고 파푸스 변형 정리가 있어요. 정리 변형도 있거든요. 그런 녀석을 뭘로? 요런 녀석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문제들, 요걸로 증명하라,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도형을 이렇게 좌표 잡아가지고 그걸로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외우라, 이거는 외워주는 문제 자체도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도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썼던 도형의 공식들을 어떻게
좌표를 가지고서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좌표를 계산하기 좀 좋게 만들겠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가시라고.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일단은 지금은 수업을 들을 때는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놈은 좀 외워주세요. 한번 오랜만에 보는 친구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녀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유제 5-1번 같은 문제가 일단 서술형에서 조금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 ABCD와 점 P가 같은 평면에 있다. 다음이 성립함을 확인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좌표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면 축에 붙여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축에 붙여가지고 정보를 표현해서 증명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좌표 평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P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얘를 뭘로 두면 돼? 뭐, X, Y로 두거나, P, Q로 두거나, 좌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길이의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예를 들면은 요걸 Y축으로 잡고 요걸 X축으로 잡았어. 그러면은 얘는 A, 0, 얘는 0, B라고 하자. 여기는 A, B야. 그지? P점은 정해져 있는 점이 아니지. 임의의 점이잖아. 그러면은 그 P점은 얘랑은 다른 좌표를 잡아야 되지. 예를 들면은 뭐 X, Y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P, Q로 잡아도 되지. 그런 다음에 뭘 확인하라고? P점과 A점의 제곱, P점과 B점의 제곱, P점과 C점의 제곱, P점과 D점의 제곱. 그걸 식으로 풀어 쓰는 거야. 저런 식으로. P가 직사각형 안에 있으면 다 되잖아요. 응? P가 직사각형 안에 있으면 성립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저 좌표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가? 아니면은 아니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지 말고 식을 쓰라는 거야. 그냥 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건 한번 보세요. 알겠지? 자, 어느 정도 충전됐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하고 있니? 자, 이게 잠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뭐, 아무튼, 뭘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증명하라는 거는, 쌤이 여기 했던 것처럼 좌표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 사과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A, B, C, D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X, 여기 Y축, 얘를 X축으로 잡아두고 문제를 시작을 할게요. 요 안에 점 P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PA 하고요. PA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그리고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서로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일단은 좌표 평면으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좌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를 A, B로 설정할게요. A, B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P라는 점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는 뭐 P, Q로 하셔도 되고 X, Y예요. 이렇게 잡아도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A, 0, 여기는 0, B. 자,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선분 PA의 제곱 더하기 선분 PC의 제곱이 얘가 뭐랑 같다? 선분 PB의 제곱 더하기 선분 PD의 제곱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좌표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일단은 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뭐가 된다? 얘는 PA가 뭐가 됩니까? X의 제곱이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그쵸? 더하기 자, PC의 제곱은 X-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필요 지금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 증명이 되냐? PB의 제곱 더하기 선분 PD의 제곱이다.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PB의 제곱은 저기 보시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PD의 제곱은 PD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죠. 자, 그럼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증명 끝이야. 그쵸? 이해되니? 자, 이 증명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증명을.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못 푼 사람들은 요거 지금 꼭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쉬더라도 이거 써놓고 어떻게 풀이하는지 써놓고 나서 쉬세요. 아시겠죠? 요 과정 다 써야 돼. 들으면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자, 지금 42분이에요. 지금 57분까지 15분간 쉬고 이어서 블루 1에 있는 유형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일부분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57분 해보겠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점점 침울해지고 있는 느낌이죠? 괜찮아? 이해돼? 그렇죠. 이거를 괜찮은 잘 했는데 이거는 전개를 두지 않는 얘기긴 하죠. 지금 뒤에 써놓고 나서 이걸 좀 있나요? 내가 진짜 얇은 바지.